추석 연휴의 귀성길은 언제나 도로 위를 가득 메운 차량들과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설렘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올해의 그 길은 묘하게도 달랐다. 가을 바람은 평소보다 서늘했고 도로 옆 산등성이에는 벌써 낙엽이 흩날리며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민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창문을 잠시 내렸다. 차 안에 가득 찬 따뜻한 공기와는 달리 바깥 공기는 냉기 섞인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옆자리에는 아내 지연이 졸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아이들이 반쯤 잠든 얼굴로 뒤척이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귀성길 교통 정보가 반복적으로 흘러나왔지만 도로는 이상할 정도로 한산했다. 추석 전날 저녁이라면 보통 꽉 막혀야 정상인데 유난히도 길은 비어 있었다. 차량은 한참을 달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다. 국도 옆에는 논과 밭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드문드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때였다. 길가에 한 여인이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한복 치마자락 같은 것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쥔 듯 보였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였다. 아내가 잠에서 깨 비몽사몽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무슨 일이야? 사람이 서 있어. 이 시간에 여기서. 차량이 가까워질수록 그 여인의 모습은 또렷해졌다. 얼굴은 흰빛에 젖은 듯 창백했고 눈은 마치 빛을 잃은 듯 어딘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한복은 바람에 흔들리며 낡고 해진 자락을 드러냈다. 민수는 주저하다가 차를 멈췄다. 그녀는 차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말없이 조수석 쪽으로 다가왔다. 지연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민수를 붙잡았다. 당신 태울 거야? 그냥 무섭잖아.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추석 전날 밤에 혼자 이런 데 있으면. 문이 열리자 한기를 머금은 공기가 차 안으로 밀려들었다. 여인은 부드럽게 조수석에 앉았다. 그러나 지연은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보따리에서는 낡은 향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어디로 가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속삭였다.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깊은 울림이 섞여 있었다. 차 안은 곧 침묵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차장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낯설어졌다. 분명 익숙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가로등 불빛이 점점 사라지고 짙은 안개가 도로 위를 뒤덮기 시작했다. 라디오가 잡음 섞인 소리를 내더니 곧 끊겼다. 대신 뭔가 낮게 웅웅거리는 듯한 소리만 흘러나왔다. 지연은 손을 모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 이상하지 않아? 이 길 원래 이렇게 어두웠나?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옆자리의 여인이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오래된 사진 속 인물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린 듯 부자연스럽고 섬뜩했다. 고향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여인이 다시 물었다. 민수는 억지로 대답을 찾으려 했지만 순간 자신의 고향이 어디였는지조차 희미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도로 표지판은 모두 낡아 글자가 지워져 있었고 분명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후의 국도였는데 길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갑자기 뒷좌석에서 아이가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다. 지연이 달래려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아이 옆에는 한 손이 얹혀 있었기 때문이다. 차에 탄 네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는데 희미하게 흰 손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러나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아이는 울다가 곧 조용해졌다. 마치 무언가에 달래진 듯. 민수는 앞만 보며 달렸다. 여인은 여전히 조수석에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손에 쥔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오래전 가족들이 추석 차례상 앞에 모여 웃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사진 가장자리가 모두 불에 그을린 듯 까맣게 타 있었다. 추석은 가족이 다 함께 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며 메아리처럼 울렸다. 사진 속 인물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눈을 굴리며 밖으로 빠져나오는 듯한 환영이 보였다. 지연은 겁에 질려 울먹이며 민수의 팔을 잡았다. 그만 세워. 우리 그냥 내려. 민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나 차는 멈추지 않았다. 브레이크가 공허하게 밝히며 속도는 오히려 빨라졌다. 도로 양옆의 풍경은 순식간에 뒤섞여 낙엽과 안개,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들이 빙글빙글 휘돌았다. 여인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늘 이 길에서 기다렸어요. 매년 누군가가 절 태워주길. 민수는 공포에 휩싸여 소리쳤다. 뭐야, 당신 누구야?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다. 눈은 꺼져가는 불빛처럼 어두워졌고 입은 귀까지 찢어지듯 벌어졌다. 그러나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저 무음의 절규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순간 차 안의 모든 불빛이 꺼졌다. 헤드라이트조차 사라지고 오직 어둠만이 남았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조수석은 비어 있었다. 여인은 사라져 있었다. 차는 겨우 속도를 줄이며 도로 옆에 멈췄다. 라디오에서는 다시 평범한 교통 정보가 흘러나왔다. 아이들은 다시 잠들어 있었고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손을 떨며 운전대를 잡았다. 차 밖에는 다시 평범한 가로등과 익숙한 표지판이 보였다. 그러나 조수석 바닥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까 본 가족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진 구석에 민수와 지연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덧그려져 있었다. 민수는 손에서 사진을 떨어뜨렸다. 바람이 불자 사진은 바닥에서 뒤집히며 구겨졌다. 그 순간 사진 속의 여인이 미소 지으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년에 또 태워주실 거죠? 그 목소리는 분명히 차 안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민수는 그날 밤에 이를 잊으려 애썼지만 잊힌다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더 부풀려 상처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조수석에 앉았던 여자, 낡은 사진들, 차 안에서 느껴진 냉기와 그 마지막 속삭임은 그의 머릿속에 둥근 돌처럼 박혀 매일 밤등 뒤를 누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아내 지연의 얼굴에는 그날의 창백함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고 아이들은 가끔 잠결에 뒤척이며 혼잣말처럼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를 냈다. 민수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역시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임을 알고 있었다. 추석 다음 해가 되어 또다시 가을이 찾아왔을 때 민수의 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연은 그날 이후로 밤길을 지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민수는 가능한 한낮에만 이동하려 했다. 하지만 가족 행사가 있을 때 혹은 부모님이 오시겠다는 연락이 올 때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지나야 했다. 그는 자신이 그 길을 다시 마주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어쩐지 그 여자의 이야기를 끝내지 못한 채 남겨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였을까? 왜 매년 같은 자리에 서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날 그 사진 속에 자신들의 모습이 새겨졌던 걸까? 어느 날 민수는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다. 광주 근교의 작은 마을에 관한 기사들 사이에 희미하게 타이틀만 남아있는 한 단신이 눈에 들어왔다. 수십 년 전 그 마을에서 있었던 교통사고와 그와 관련된 사연이었다. 사고 현장에서 한 여성과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기사가 작성될 당시에는 정확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짧은 문장으로 끝나 있었다. 민수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기사 속 날짜와 장소를 기록해 두었다. 그 장소는 자신들이 그 여인을 태운 곳과 근처였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지연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집을 나왔다. 차에 올라 불빛을 켜자 두 사람과 아이들이 함께했던 그 추석 전이 밤이 되살아나는 듯한 공포와 흥분이 뒤섞였다. 민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조심스레 그 오래된 국도로 향했다. 도로는 예전과 다름없이 한적했지만 길가의 풍경은 그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가로등의 위치가 바뀌고 작은 슈퍼마켓은 사라졌으며 건물들의 외벽에는 시간이 들이운 흔적이 선명했다. 하지만 그날 밤 도로 옆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에는 사람이 서 있지 않았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다 차 안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조수석 쪽 바닥 위에 낡은 종이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것은 그가 한 해 전 차에서 발견했던 것과 같은 사진이었다. 사진은 타고 검기에 그을린 자국이 덕지덕지했고 가장자리는 닳아 없어질 듯했다. 민수는 손이 떨리며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차 안으로 낡은 종이의 냄새가 스며들었다.
향기와 더불어 그는 낮게 들리는 노랫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어디선가 오래된 가요가 느리게 울려 퍼지는 듯한 음성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어슴푸레한 안개 속에 실루엣 하나가 서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여인이었다. 그녀의 한복은 더 낡아 보였고 얼굴은 전보다 더욱 창백했다. 그녀는 사진을 들고 민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약간 숙였다. 민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물었다. 당신 누구야? 왜 우리한테 온 거야? 그녀는 대답 대신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이번에는 분명히 민수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사진의 뒷면에는 누군가의 손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 날짜는 정확히 1987년의 추석 전날이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머리가 핑 돌았다. 1987년이라니 그는 곧바로 계산했다. 그 해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이었다. 여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 같았고 그 감촉은 민수의 온몸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집에 가야 해요. 계속 기다렸어요. 민수는 무언가를 물어야 했지만 입안에서는 단어가 막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사진을 보며 물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가 처음 보았을 때의 미소와 같았지만 더 깊이 있고 더 아득했다. 가족이에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매년 추석마다 제 자식들과 남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여기서 기다렸죠. 하지만 어느 해부터 그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년 태워달라고 누군가 태워주길 바랐어요. 민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쩐지 심장이 아팠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었다. 왜 우리 차에만 타는 건가요? 우리는 왜 당신의 사진에 있는 거죠? 여자는 잠시 동안 먼 곳을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다. 당신들은 운이 좋았어요. 당신들은 기억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죠. 매년 누군가가 차를 멈춰주고 내가 말없이 타면 그 사람은 그 해가 끝날 때쯤 누군가를 잃게 돼요. 그게 약속이에요. 오래전부터 계속된 약속. 민수의 숨이 막혔다. 그녀의 말은 의미심장했지만 그는 그 말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이 반짝이더니 갑자기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것처럼 차가워졌다. 민수는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속삭였다. 너희는 그날 밤 무엇을 보았나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여줘요. 민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날 밤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인의 손길, 사진 속에서 불타오르던 눈빛, 그리고 아이의 어깨를 감싸던 희미한 손을 떠올렸다. 그 기억들은 곧 그의 가슴에 뜨거운 바늘처럼 박혀왔다. 그는 손등이 떨리며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단호하게 이끌었다. 기억해보세요. 정말로 기억해보세요. 민수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그날 밤의 모든 디테일을 떠올렸다. 라디오의 잡음, 안개의 냄새, 사진 속 인물들이 천천히 움직이던 환상, 그리고 마지막 속삭임. 그의 기억은 순간적으로 또렷해졌다. 그는 그 여인이 차 안에서 자신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선물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신의 존재를 남기게 하는 일종의 계약이었다. 누군가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 대가로 어떤 존재는 대신 누군가를 데려가거나 혹은 누군가의 삶을 비틀어 놓았다. 민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었지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이미 바뀔 수 없는 현실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민수와 지연의 집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아내의 어머니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민수의 직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구조조정이 일어나 동료 한 명이 회사를 떠났다. 작은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더니 급기야 그해 겨울에는 민수의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민수는 처음에는 이것들이 우연일 거라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여인이 말한 대가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듯한 불길함을 느꼈다. 그는 다시는 그 길을 피해 다녔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그 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여인의 요구는 단순히 태워달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점점 깨달았다. 그것은 기억과 관계된 더 깊고 오래된 빚이었다. 어느새 민수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지연과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난해의 사건 그리고 우연히 찾은 기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연은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민수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고는 얼굴이 하얘졌다.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내버려두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지연이 말했다. 민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어떤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행동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그는 마을의 오래된 기록을 더 파헤치기 시작했고 지역 주민들, 특히 그 마을에서 오래 산 노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지만 민수가 진심으로 접근하자 하나둘씩 옛날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래전 그 마을에는 수학의 축제와 관련된 오래된 의식이 있었다. 어느 해 의식이 어그러졌고 그것을 계기로 마을에서 사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일부 노인들은 그때 어떤 여인이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이들을 태워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를 했다. 그들은 그 여인을 기다리는 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누구도 그 여인의 정체를 확실히 알지 못했다. 일부는 그녀가 전염병으로 가족을 잃은 과부였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농업 의뢰의 희생양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수는 그들이 말한 것들을 정리하며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했다. 이 일은 단지 개인의 원한이나 유령의 장난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의식과 인간들의 맺음과 얽힌 문제였다. 누군가가 의식을 멈추고 약속을 저버렸을 때 생긴 균열이 역사의 틈새에서 기어나와 사람들의 삶을 비틀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의 손으로 그 균열을 메우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더 이상 피해자가 되겠다는 변명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가 결심을 굳힌 날 밤 다시 그 도로로 향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연도 그리고 마을에서 오래 산 한 노인이 함께했다. 노인은 손에 오래된 목탁과 작은 옛 재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은행나무 아래에 섰다. 안개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렵기보다는 어딘가 경건한 느낌이 들었다. 민수는 마음속으로 어떤 말을 준비하며 혹은 어떤 고백을 하며 여인을 부르려 했다. 시간이 흐르자 안개 속에서 그녀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눈빛이 예전보다 덜 공허했고 뭔가 긴장한 듯 몸을 떨고 있었다. 노인은 조용히 목탁을 두드리며 오래된 주문 같은 것을 읊조렸다. 민수는 두 손을 모으고 땅에 낮게 절을 했다. 그는 여인과의 대면에서 단 하나의 부탁을 했다. 당신의 고통을 풀어주세요. 우리도 당신의 존재를 인정할게요. 더 이상 누군가를 데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인은 민수의 말에 눈물을 흘리는 듯 했지만 그 눈물은 검은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이며 말했다. 약속은 오래전의 것이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기억해주겠다면 나는 편해질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상자에서 기름과 향을 꺼냈다. 그들은 작은 의식을 치렀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 사진들을 불 속에 던졌다. 사진들이 타들어가며 타는 냄새와 함께 어딘가로 흩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여인의 실루엣은 점점 희미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였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태워주지 않아도 되겠죠? 그녀는 말하자마자 천천히 사라졌다. 안개 속에 남겨진 것은 고요함과 약간의 허탈함 그리고 긴 한숨뿐이었다. 그 후로 민수의 주변에서는 이상한 사건들이 서서히 먹기 시작했다. 작은 사고와 병환들이 멈춰섰고 마을의 노인들은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았다. 어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으며 어떤 기억은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 여인을 영원히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오래된 약속의 일부를 완화시킨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를 긴 세월 동안 조용히 괴롭혔다. 어느 가을 민수는 차를 몰아 그 길을 지나며 뒤를 돌아보았다. 은행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쳐 낙엽이 반짝였다. 도로 옆으로는 사람들이 모여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다. 민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창문을 내렸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어딘가 익숙한 향기를 남겼다. 그 향기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얼어붙게 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공허가 남아 있었다. 그는 그 공허를 감싸 안고 천천히 운전대를 잡았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속에서 그는 매년 가을마다 누군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책임을 안게 되었다. 그것은 무겁지만 또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존재를 잊지 않는 일이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잠깐 묵념을 한 뒤 천천히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길은 이제 더 이상 그를 위협하는 길이 아니었다. 다만 그 길을 함께했던 기억들이 때때로 속삭이며 삶의 가장자리에서 늘어나는 것을 허용할 뿐이었다. 차장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어쩐지 이질적이었다. 익숙해야 할 들판과 마을 지붕들이 가을 햇살 아래에서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것은 따뜻한 풍경이 아니라 한 꺼풀 벗겨진 껍질 같은 허망함을 풍기고 있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억지로 고개를 흔들었지만 차 안에 퍼져있는 기묘한 공기만큼은 떨쳐낼 수가 없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여전히 조용했고 마치 꿈속의 인물처럼 숨소리조차 어렴풋했다. 그 가운데 뒷좌석의 구석에 앉아있던 그 손님은 존재감 없이 앉아있었다. 눈길을 주면 분명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시선을 빼앗으면 곧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러나 분명 무언가 함께 타고 있다는 확신은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문득 라디오를 켜보았다. 추석 귀성길 정체 소식을 전하던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현재 경부 고속도로 구간 정체 예상 소요시간 2시간 반. 그러나 목소리는 어느 순간 잡음으로 뒤섞이며 뚝 끊겨버렸다. 대신 남은 것은 기묘한 노이즈, 마치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헐거워진 손이 사이에서 긁히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사이에 묘하게 사람의 숨소리 같은 기척이 섞여 들어왔다. 그는 황급히 라디오를 꺼버렸으나 차 안의 침묵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이어지는 국도에 들어섰을 때 그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다. 뒷좌석을 향해 무심한 듯이 말을 건넸다. 저기 어디서 타셨어요? 순간 차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아이들은 꿈결 속에서 몸을 뒤척였고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다. 대신 백미러 속 뒷좌석 모서리에 앉아있던 그 형체가 눈길을 끌었다. 까만 한복 비슷한 차림, 얼굴은 검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으나 입가만은 희미하게 보였다. 미소인지 혹은 찢어진 틈인지 알 수 없는 하얀 선. 그는 급히 시선을 돌리고 심호흡을 했다. 마음속으로 피곤해서 환각을 본 거야. 긴 운전 때문에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창문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이상하게 변해 있었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나치던 작은 마을의 불빛이 이제는 죄다 꺼져 있었던 것이다. 논두렁, 가로수, 오래된 비닐하우스, 그 모든 것이 달빛에도 비치지 않고 먹칠한 듯 시커멓게 드리워져 있었다. 게다가 차가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경은 마치 제자리 걸음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같은 표지판, 같은 가로수, 같은 삼거리. 그는 숨이 막히는 듯 가속 페달을 밟았으나 엔진음만 허공을 찍고 도로는 계속 원을 그리듯 반복될 뿐이었다. 그때 옆에서 아내가 낮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 차에 원래 4명이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 끝에 아내는 다시 중얼거렸다. 근데 왜 5명이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뒷좌석에서 무언가가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 얇고 길게 늘어진 사람의 목소리 같으면서도 금속을 긁는 소리처럼 기괴했다. 아이들이 동시에 잠에서 깨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시야는 뿌옇게 흔들리며 도로가 송두리째 뒤집히는 듯 했다. 눈을 떠보니 차는 멈춰 있었다. 어느 이름 모를 시골길, 가로등 하나 없는 길 같다. 아내와 아이들은 의자에 기대 쓰러져 있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다. 그는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뒷좌석을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차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잠깐의 광기는 모두 환각이었나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내리려는 순간 차문 유리에 뿌옇게 김이 서려 있었다. 그 위로 손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작은 아이의 손처럼 보였지만 그 손가락은 5이 아니라 6이었다. 그는 더는 버틸 수 없어 시동을 걸고 무작정 앞으로 달렸다. 어딘지도 모르는 길, 내비게이션은 오류를 일으켜 지도가 뱅글뱅글 돌 뿐이었다.
그런데 앞서 도로 한가운데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가느다란 체구, 흰 소복, 그리고 발끝이 바닥에 닿지 않은 채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 그는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차는 그 존재를 스치듯 지나갔다. 뒤돌아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아이가 깬 듯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방금 언니가 웃었어. 하지만 그의 딸은 단 한 명뿐이었고 뒷좌석에는 어린 동생과 함께 앉아 있었다. 도로는 여전히 끝이 없었다. 시계는 멈춘 듯 11시 47분을 가리킨 채였다. 차 안의 공기마저도 썩어가는 듯 무겁고 탁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갇힌 듯한 공포 속에서 계속 운전대를 부여잡았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길은 목적지가 없다는 것을. 그가 태운 건 단지 가족만이 아니라 그날 밤 고향으로 가던 또 다른 손님이었음을. 그리고 그 손님은 절대로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수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채 핸들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시간은 여전히 멈춘 듯 같았고 도로는 끝없이 이어졌다. 뒤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낮은 중얼거림은 이제 차 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밑바닥에서부터 울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비틀린 달빛에 비친 사이드미러 속 자신의 눈동자를 보았다. 그 눈동자에는 피로와 공포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결의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도망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은 이제 그의 가족을 넘어섰다. 그 여인의 기억은 누군가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고 그 연결을 끊지 않는 한 이 도시와 주변 마을은 영영 불안한 밤을 반복할 것이다. 민수는 내비게이션을 껐고 차장 너머로 보이는 흐릿한 풍경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감각에 집중했다. 그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길, 은행나무가 있는 곳까지 다시 돌아가야 했다. 어떻게인지 모르게 차는 그 방향으로 향했다. 도로가 구부러질 때마다 안개의 장막이 다시 일렁였고 그는 그 속에서 어렴풋한 형체들을 보았다. 오래전 이 길에서 웃고 떠들던 사람들, 제사를 지내는 어른들,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 그러나 이번에는 모두가 시간이 굳어버린 것처럼 정지해 있었다. 민수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두려움과 연민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입으로 조용히 말을 이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그 소리는 바람에 날려 흩어졌지만 누군가가 들었는지 그의 귓가에 낮고 부드러운 응답이 남았다. 은은한 조명 아래 은행나무는 예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가지 사이로 내려앉은 잎사귀들은 바람이 불자 마치 손을 흔들듯 소리를 냈다. 민수는 차를 멈추고 엔진을 끄자 갑자기 고요함이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다. 노인은 다가와 차에서 내리는 민수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슬픔과 지친 연민이 섞여 있었다. 노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다. 상자 안에는 쥐똥만큼 작은 흰 천 조각들이 접혀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글씨로 기억을 돌려주라는 듯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거리에는 다시 안개가 피어올랐고 그 안개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나타났다. 예전보다 더 얇아 보였지만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았다. 민수는 천천히 걸어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무엇을 할지 정하지 못했다. 그는 노인이 준 천을 꺼내 자신의 가슴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개짓은 한 사람의 무게만큼 무거웠다. 나의 이름은 희순이었어요. 그 단어는 그의 가슴을 찌르듯 내려왔다. 희순이라는 이름은 작고 일상적인 한 음절이었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생의 질감은 깊고 폭판처럼 차 있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말하며 눈을 감았다. 민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눈물이 났다. 그는 성큼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은 미끄러져 허공에 닿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등에 누군가가 한 장의 종이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오래전 사진의 한 장이었고 사진 구석에는 작게 아이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그날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민수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제사를 지내다 돌아가다 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미끄러졌고 불이 났어요. 아이들과 함께 모두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죠. 마을 사람들은 그날을 슬퍼했지만 그 일은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입에서 씻겨나갔어요. 이름도 얼굴도 하나둘 잊혀지기 시작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다.
그래서 나는 그날을 붙들어 두었어요. 누군가 기억해 줄 때까지. 누군가가 태워주길 바랐죠. 그건 나를 괴롭게 하는 저주가 아니라 잊혀짐에 대한 울음이었어요. 민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더 큰 진실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잊힘과 기억 사이의 균열,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얼굴을, 이야기를.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안개 속에서 희순의 얼굴이 서서히 밝아지는 듯했다. 노인은 조용히 작은 의식을 시작했다. 그는 오래된 말들을 읊조리며 작은 제기를 놓고 향을 피웠다. 민수와 지연 그리고 아이들은 그 원고를 둘러싸고 머리를 숙였다. 민수는 진심으로 희순을 향해 기도했다. 이전에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말들이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가 달랐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 음절 한 음절이 진심을 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고 주변 풍경은 조금씩 현실의 색을 되찾았다. 희순의 윤곽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갈게요. 제발 제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희순.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그 손짓은 오래전 이 길 위를 지났던 평범한 사람의 작별 인사처럼 다정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떨어지듯 어둠이 내려앉았다. 안개의 가장자리가 급격히 뒤틀리며 이전보다 더 깊고 불안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다른 존재들이 깨어나며 우는 소리 같았다. 민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기억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쌓인 분노와 상실, 그리고 잊혀진 존재들이 만들어낸 파동은 단번에 가라앉지 않았다. 희순이 떠난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기자 그 공간을 메우려는 무언가가 밀려왔다. 노인은 조급히 상자를 다시 열어 오래된 종이들을 꺼냈다. 그는 숨을 거칠게 내쉬며 더 큰 음성으로 주문을 내었다. 그 주문은 오래된 언어처럼 들렸고 주변의 공기는 더 이상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차원으로 접히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붙잡았고 지연은 민수의 팔을 꽉 잡았다. 민수는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든 작은 천을 꼭 쥐고 희순이 주었던 이름들을 또렷하게 되뇌었다. 그 기억의 힘은 점점 강해졌다. 주변의 어둠이 서서히 풀리며 한때 잊혀졌던 얼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그 얼굴들은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긴 시간 동안 남겨졌던 외로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민수는 그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공허했던 공간은 따뜻한 기억으로 채워졌고 결국 어두운 것이 사라졌다. 한참 뒤 모든 것이 가라앉자 새벽빛이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다. 은행나무 아래에는 더 이상 안개가 없었고 흩어져 있던 기억들은 온전한 형태로 제자리로 돌아간 듯 보였다. 희순의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응어리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남아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평온했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잊히지 않겠네요.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다. 민수와 지연 그리고 아이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그들이 느낀 피로는 육체적이라기보다 영혼을 다 바친 뒤의 허탈함에 가까웠다. 돌아오는 길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도로 위의 풍경은 평온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았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진짜 일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일은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힘겨운 행위였다. 그는 앞으로 매년 가을이면 반드시 이 길을 지나며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 다짐은 집에 도착한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 민수는 가족과 함께 앉아 희순의 사진을 작은 액자에 넣어 거실 한켠에 두었다. 아이들은 그 사진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지연은 말없이 민수의 손을 잡았다. 집안에는 잔잔한 평온이 흘렀지만 그 평온은 더 이상 무감각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과 연민이 만들어낸 새로운 온기였다. 가을은 다시 찾아왔다. 민수는 여전히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가슴 한켠에 묵직한 느낌을 품었지만 그 느낌은 이제 두려움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해야 한다는 의무와 누군가의 이름을 지키는 일이 주는 묵직한 위로였다.
삶은 계속되었고 민수의 가족은 다시 웃음을 찾았다. 그러나 때때로 창밖에서 스치는 바람이 그날의 향기를 닮아 있을 때면 민수는 조용히 차를 세워 길가에 머물렀다. 그리고 작게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이름을 불렀다. 희순. 그 이름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다가 다시 돌아와 그의 귓가에 남았다. 누군가는 그것을 단지 바람소리라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수는 알았다.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있는 한 어떤 존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삶은 그 진실을 안고 매년 가을 조금 더 단단해졌다. 민수는 그날 이후로 매년 가을이면 길을 멈추곤 했다. 은행나무가 있는 길목은 이제 더 이상 안개가 피어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서 숨쉬고 있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아이들은 차 안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지연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민수는 다시 한번 작게 그 이름을 불렀다. 희순. 바람이 살짝 스치며 잎사귀들이 흔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대답처럼 들려왔다.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안개 속에서 마주했던 얼굴들, 잊혀져 가던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라져 가던 희순의 미소. 그 모든 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누군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절박한 영혼의 외침이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마침내 한 사람의 입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되찾았다. 민수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사람의 삶은 짧지만 기억은 세대를 이어 흐른다. 있는 순간 사람은 두 번 죽는다. 그는 그 진실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매달려 앞만 보고 살았다. 추석 연휴가 되면 길은 여전히 막혔고 귀성길 차량들은 끝없이 줄지어 있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한숨 쉬었다. 하지만 그 무수한 차들 가운데 민수의 차만큼은 다른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는 길을 달릴 때마다 은행나무 앞을 지나며 조용히 기도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차츰 자라면서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그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때로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고 때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도 따라 작게 속삭였다. 희순. 민수는 알았다. 이제 그 이름은 단지 그의 기억 속에만 남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에도 심어졌다는 것을. 이름이 전해질 때마다 잊혀진 영혼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것이 진짜의 제사였고 진짜의 위로였다. 희순뿐 아니라 그날 함께 사라졌던 사람들의 얼굴 역시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들은 더 이상 밤마다 길을 헤매지 않았다. 대신 가을 바람 속에 섞여 미소로 남았다. 시간은 흘러 민수의 머리에도 흰빛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성장했고 지연과 함께 맞이하는 가을은 늘 조용했지만 풍요로웠다. 그러나 은행나무 길 앞에서는 언제나 잠시 멈추었다. 그는 여전히 차문을 열고 내려 바람을 맞으며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느꼈다.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곁에서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면 충분했다. 삶은 끝나도 이름은 남고 기억은 계속 흘러 다른 사람의 입술을 타고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 마지막 가을밤 민수는 차창 밖을 바라보다 작게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너는 잊히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차창에 살짝 김이 서리며 안쪽에서 작은 손자국이 비쳤다. 이번에는 5개의 손가락만 가지런히 찍혀 있었다. 민수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겹쳐 올렸다. 차가움 속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그 어떤 위로보다 깊었다. 바람은 은행잎을 흩날리며 길을 덮었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웃음처럼 맑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길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귀성길의 밤에도 유령 손님은 더 이상 타지 않았다. 대신 기억의 자리에는 온전한 평화가 남았다. 민수는 가족과 함께 조용히 길을 달렸다. 라디오에서는 다시 잡음 없는 음악이 흘러나왔고 아이들은 평온하게 잠들었다. 지연은 민수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당신 덕분에 우린 잊지 않을 거야. 민수는 미소 지으며 앞을 바라보았다. 그 길 끝에는 더 이상 끝없는 안개가 아니라 따뜻한 집과 사람들의 환한 불빛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억은 이렇게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있는 한 그날 밤 길 위에서 헤매던 영혼들은 영영 외롭지 않을 것이었다.